은퇴를 맞은 영수는 도시의 소음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점점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진다. 옛날에는 풀숲 사이로 보이던 작은 집들이 이제는 세련되게 고쳐져 있었고, 오래된 골목길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길가의 가게와 장터는 바뀌어 있었다. 그는 잠시 차를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흙냄새와 풀향,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 어린 시절을 깨웠다. 집 앞에 서자 오래된 기와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문간의 흙먼지, 삐걱거리는 대문, 그리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 그는 문 앞에 서서 손을 잠시 문 위에 얹고 어린 시절 뛰놀던 기억을 떠올렸다.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그날, 비오는 날 함께 놀던 추억, 그리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집을 지키던 순간들. 기억 속의 풍경과 현실이 맞닿아 그의 가슴 한켠은 아련한 감정으로 물들었다. 영수는 천천히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책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부엌의 낡은 창문 너머 햇살이 들어오고 벽에 걸린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부모님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저절로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참 바쁘게 살았구나. 이제야 돌아왔구나. 혼잣말처럼 낮게 내뱉으며 오래된 물건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스쳤다. 밖으로 나와 마을 골목을 걸었다. 낯익은 풍경 속에 몇몇 얼굴이 보였다. 그는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안녕, 철수야. 잘 지냈나? 오랜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이였을 때처럼 장난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영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과의 기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골목을 지나며 그는 장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작은 가게와 수수한 노점들이 여전히 장터를 지키고 있었다. 옛날처럼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물건을 사고 파는 소소한 풍경 속에서 영수는 자신도 그 일부였음을 느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왔던 장터, 친구들과 사탕을 나눠 먹던 기억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느꼈던 설렘과 즐거움이 지금의 마음속에서도 잔잔히 일렁였다. 잠시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을의 산자락은 여전히 푸르고 계곡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여전히 맑았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던 평온함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왜 이곳으로 돌아왔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잊지 못한 시간과 사람, 그리고 삶의 뿌리를 다시 느끼고 싶어서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천천히 여유롭게 살아야겠다. 남은 시간 고향과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만나며. 그렇게 그는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기며 마을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과거와 현재가 맞닿은 그 길 위에서 영수는 자신이 잃어버린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되찾는 듯했다. 그날 저녁 집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그는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친구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오랜 세월 쌓인 그리움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고향의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추억과 사람, 그리고 삶의 온기가 뒤섞인 시간의 향기였다. 영수는 그 속에서 잔잔한 행복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영수는 다음 날 아침 어제 돌아온 집 근처를 다시 한 바퀴 걸었다. 마을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어제와 달리 장터에는 조금 더 생기가 돌았다. 사람들은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다. 영수는 느릿하게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움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그때 장터 구석에서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순자였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 얼굴에는 조금의 주름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부드러운 미소는 변함없었다. 순간 영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혀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가슴이 묘하게 뛰었고 숨이 살짝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순자는 장터의 작은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꼼꼼했고 일에 집중한 모습은 어린 시절의 순자를 떠올리게 했다. 영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기억 속 장면과 현실 속 장면이 겹치며 마음속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결심한 듯 영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네.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게 떨렸다. 순자는 놀란 듯 얼굴을 들어 영수를 바라보았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흐르는 공기가 있었다. 그리고 순자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영수, 정말 오래간만이야.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둘은 장터 한쪽 벤치에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어린 시절의 추억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너 기억나? 우리 어릴 때 여기서 사탕 나눠 먹던 날. 영수가 말을 꺼내자 순자는 환하게 웃었다. 어떻게 잊어? 그때 내가 사탕 절반만 주고 혼자 몰래 먹으려고 했던 거. 서로 웃으며 추억을 떠올리는 동안 과거의 오해와 아쉬움은 잠시 잊혀졌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미묘한 긴장감도 존재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지나간 시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순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영수, 그때 내가 떠난 이후로 마음이 많이 아팠어. 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묵직한 것이 올라왔다. 나도 미안하다 순자야. 그때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게 후회돼.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면서 두 사람은 다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다. 어린 시절의 장난, 청춘의 고민, 서로에게 남겨진 기억들을 이야기하며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수는 깨달았다. 세월이 흘러도 오래된 인연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을길을 함께 걸으며 그들은 오랜만에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발걸음이 느리지만 마음은 가까워졌고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이 이어졌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영수, 이 마을에 돌아오길 잘했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영수도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 나도 여기로 오길 잘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집마당에 앉아 지난 하루를 떠올렸다. 순자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월이 준 작은 기적이자 지난 삶의 아픔과 기쁨을 다시 마주하게 하는 계기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그녀와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고요한 마을의 공기 속에서 영수의 마음도 잔잔히 흔들렸다. 세월은 흘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이렇게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깊이 느꼈다. 고향과 추억 속에서 되살아난 감정은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영수의 집 문 앞에 아들과 딸이 나타났다. 도시에서 사는 자식들은 각자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부모님을 찾아왔지만 긴 시간 떨어져 있었던 탓에 어색함이 감돌았다. 아버지, 오래간만이에요. 아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말투와 표정에서 바쁜 일상 속 피로가 묻어났다. 딸도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며 엄마 대신 오랜만에 아버지 뵈러 왔어요 라고 말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쓸쓸함이 스며들었다. 집안은 활기차면서도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다. 자식들은 부모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아들은 직장 문제, 아이 교육, 경제적 고민을 늘어놓았고 딸은 결혼과 일상 문제를 이야기했다. 영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아쉬움을 느꼈다. 왜 내 이야기는 듣지 않는 걸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영수는 은퇴 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낯선 이야기였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살아보려고 해. 매일 아침 산책하고 옛 친구들도 만나고. 아들은 잠깐 눈을 굴리며 말했다. 아버지, 그건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여기서 그냥 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딸도 덧붙였다. 맞아요.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이나 생활비 같은 걸 좀 더 계획적으로 해야죠. 영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했다. 세대 차이는 이렇게 시작되는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간극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묘하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자신과 부모 그리고 친구들과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서로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는데 왜 이제는 이렇게 어려운 걸까? 저녁이 되어 식탁에 앉았을 때 대화는 더욱 묘하게 꼬였다. 영수는 아들에게 젊은 시절의 고민과 꿈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아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흘려듣기 일쑤였다. 딸은 계속 결혼과 직장 문제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채웠다. 그 순간 영수는 가슴 한켠이 답답해졌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했는데 나는 그 속도에 맞출 수 없는 걸까? 그날 밤 영수는 혼자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에게 말했다. 세상은 변했어도 가족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어.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겠지. 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대 차이는 갈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랑과 인내로 서서히 풀 수 있는 것임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딸이 함께 산책을 제안했다. 영수는 느릿하게 걸으며 마음속으로 준비했다. 천천히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아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걸었지만
영수가 옛날 이야기와 마을 소식을 들려주자 조금씩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딸도 웃음을 터뜨리며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렸다. 그때 영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완벽하게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갈등과 오해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만 사랑과 배려가 그 위를 밝히면 결국 함께 빛나는 순간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자.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함께하자. 그날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웃음이 흘렀다. 완벽하지 않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은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영수는 조용히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림자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그는 고요한 밤하늘 아래 작은 행복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좋아요. 사장 친구와의 시간을 이번에는 약 2000자 분량으로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시니어층이 공감하면서도 웃음과 감동이 섞이도록 확장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영수는 어느 맑은 아침 오랜만에 어린 시절 친구들을 만나러 마을 잔치가 열리는 광장으로 향했다. 골목길을 지나며 하나둘 익숙한 얼굴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다. 철수, 종배, 그리고 혜란까지 모두 나이 들어 주름은 늘었지만 웃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영수야, 여기서 뭐해? 도시 사람 티 팍팍 나네. 철수가 장난스럽게 소리치자 영수도 따라 웃었다. 도시 사람 맞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너희랑 어릴 적처럼 놀 거야. 잔치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북적였지만 친구들끼리는 금세 어린 시절 놀이로 돌아갔다. 오래된 줄다리기 줄을 꺼내들고 서로 힘을 겨루며 웃음이 터졌다. 종배가 장난스럽게 영수의 팔을 잡고 흔들며 야, 힘 빠졌구만. 이제 힘 좀 써야지. 라고 외치자 주위 사람들도 그들의 소란을 보며 즐거워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벤치에 앉은 그들. 영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정을 느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우린 여전히 같은 마음이구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혜라는 손을 털며 영수야, 너 아직도 농담 못하는구나. 어릴 때랑 똑같아. 영수는 살짝 민망해하며 웃었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다. 철수가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모두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럴 리가 우리 철수 형이. 영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기며 장난으로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친구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을 읽을 수 있었다. 잔치가 무르익을수록 그들은 하나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즐거움과 추억을 되살렸다. 기억나? 비오는 날 담벼락에서 미끄러져 굴렀던 날. 종배가 외치자 모두 터져나오는 웃음에 배를 잡았다. 그 순간 세월의 무게는 사라지고 어린 시절의 에너지가 잠시 돌아왔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철수의 건강 문제가 본격적으로 화두에 올랐다. 영수야, 나 이제 좀 운동해야겠더라. 의사 선생님이 걷기라도 열심히 하래. 친구들은 서로 걱정하며 농담과 진심을 섞어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 우리 같이 매일 산책하자. 나도 늦은 나이에 체력 좀 키워야지. 영수는 웃으면서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친구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질 무렵 광장 한쪽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영수는 깨달았다. 우정이란 시간과 세월을 거쳐도 웃음과 걱정, 장난과 진심이 함께 섞이는 것이라는 것을. 친구들과의 시간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고민을 나누며 다시금 살아있음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모두 손을 맞잡고 약속했다. 다음 달에도 모이자. 이번에는 다 같이 낚시 가자. 철수가 외치자 영수와 다른 친구들도 크게 웃으며 화답했다. 그렇게 웃음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영수는 마음속 깊이 오랜 친구와의 시간만큼 진정한 행복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새겼다. 5장. 잃어버린 꿈 확장 원고 2000자. 영수는 고요한 아침 집앞 마당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모습, 첫 직장 동료와 웃던 모습, 그리고 순자와 함께했던 풋풋한 연애 시절까지. 사진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쉬움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왜 그때 조금 더 용기 내지 못했을까? 왜 꿈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을까? 젊은 시절 영수는 늘 꿈을 꾸었다. 작은 서점을 열고 책과 사람으로 하루를 채우는 삶.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가정 형편, 일자리, 책임이라는 벽 앞에서 꿈은 조금씩 미뤄졌고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 그 기억이 지금 마주하니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던 중 영수는 마을길을 걷다가 낡은 공터를 발견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곳, 소풍을 가던 곳, 수많은 추억이 쌓였던 장소였다. 공터 한쪽에 남아있는 오래된 벤치와 작은 나무 그늘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영수는 오래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이제는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작은 변화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마을 도서관에 찾아가 자원봉사자로 등록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글쓰기 활동을 돕는 일. 비록 젊었을 때 꿈꿨던 서점 운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책과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봉사 첫날 아이들과 마주한 순간 영수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선 어른을 경계했지만 영수의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말투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책 읽어주실 거예요? 한 아이가 묻자 영수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좋아. 오늘은 너희가 가장 좋아할 이야기를 읽어주지.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영수는 어린 시절 자신이 느꼈던 설렘과 즐거움을 떠올렸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다. 정말 늦지 않았을까? 이제서야 시작하는 내가 맞을까? 고민이 밀려올 때마다 그는 사진첩을 다시 꺼내보고 젊은 시절의 자신에게 다짐하듯 속으로 말했다. 괜찮아.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어. 천천히 한 걸음씩. 며칠이 지나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졌다. 작은 웃음, 장난, 질문 속에서 그는 자신이 놓쳤던 시간과 감정을 조금씩 되찾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들이 써놓은 글을 읽으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할아버지 덕분에 책 읽는 게 즐거워졌어요. 짧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영수의 마음을 울렸다. 그날 밤 영수는 마당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잃어버린 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구나. 그는 결심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후회 없이 이어가겠다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작은 노력과 용기로 삶의 의미를 다시 채워가겠다고. 영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피어올랐다. 세월이 흘러도 꿈을 향한 열정은 늦게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열정 속에서 그는 다시금 삶의 기쁨을 느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행복을 느꼈다.